이 열차가 시속 350km까지 낼 수 있다고? 우리 프랑스가 기술 이전도 제대로 안 해줬다는데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결과물이라니 정말 대박이군.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를 보고 놀라서 한 말입니다. 코리아라고는 북한, 즉 노스코리아만 알고 있던 프랑스 사람이 사우스코리아의 발전된 기술력을 보고 감탄한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TX에서 만난 한국의 기술과 따뜻한 환대. 앙투안 마르탱은 프랑스에서 공장 자동화 로봇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늘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관심이 많았고 세계 각국의 산업과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은 단순히 기술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했다. 2011년 여름, 그는 아내 마리와 5살 난 아들 오를레앙과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대도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공학자로서 중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전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전철 안은 소란스러웠다. 승객들은 크게 떠들었고 전화 통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심지어 전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를레앙이 그 냄새를 맡고 기침을 하자 마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앙투안, 다음에는 좀 더 쾌적한 나라로 여행 가자. 그렇게 2012년 여름, 그들은 새로운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상하이와는 달랐다.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입국 심사도 신속했다.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앙투안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다.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하는데 요금이 겨우 몇 유로라고? 프랑스에서 비슷한 거리의 공항철도를 타려면 몇 배는 더 비쌌다. 전철 내부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앙투안 가족은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마리는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에서 며칠 쉬고 싶어 했고 오를레앙도 바다에서 놀 생각에 신이 났다.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찾던 앙투안은 KTX를 발견했고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KTX, 프랑스 기술을 넘어선 한국의 혁신. 앙투안 마르탱은 원래 기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공장 자동화 로봇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로서 그는 기계와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속철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KTX가 프랑스의 떼제베 TGV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한 줄의 정보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술 수출 중 하나가 바로 떼제베였다. 1981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세계 각국에 수출되었으며 그중 한국도 1990년대 말에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앙투안은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한국이 떼제베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상과는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단순히 떼제베를 가져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프랑스 알스톰 ALSTOM사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단순히 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체적인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 측의 태도였다. 앙투안은 깜짝 놀랐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떼제베의 면허 생산권을 얻었지만 프랑스는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다.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차체 규격과 골격 정도였다. 정작 고속열차의 핵심인 추진 시스템, 제동장치, 신호 시스템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다. 이런 식이면 한국이 독자 개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부족한 부분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 떼제베의 구조를 해체하고 연구하면서 한국 고속철도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은 오히려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려 했다고 한다. 기술 이전 협력도 미온적이었고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하자 견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2010년 한국은 KTX 산천이라는 자체 개발 고속철도를 선보였다. 앙투안이 타고 있는 이 KTX 산천이 바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모델이었다. 이 열차가 시속 350km까지 낼 수 있다고? 앙투안은 엔지니어로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이 단순히 프랑스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세계 네 번째 400kmh 이상의 고속열차를 만든 한국. 그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한국은 자체 개발한 시험용 고속열차 HEMU 430X가 최고 속도 421.4kmh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400kmh 이상의 고속열차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네 번째라니?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 한국은 이제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 앙투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프랑스는 한국의 떼제베를 수출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숨겼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한국은 그 기술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열차를 만들어냈다. 그는 프랑스 엔지니어로서 다소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지경이 되었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마리,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 마리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처음부터 한국이 기대됐어. 당신이 이렇게 놀라는 걸 보니 역시 한국은 대단한 곳이 맞나 보네? 앙투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배움이라고 느꼈다.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도전과 혁신을 상징하는 결과물이었다. 그날 이후 앙투안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KTX에서 경험한 한국인의 배려. 앙투안 마르텐과 그의 가족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부터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사해온 앙투안은 KTX가 자국의 떼제베-TGV 기술을 기반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 자체적인 고속철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2012년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기차를 처음 타보는 거군. 그는 승강장에 서서 빠르게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인들은 마치 국물을 추듯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스의 기차역에서는 줄을 서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느슨했기에 이 모습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KTX가 도착했고 가족들은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기차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쾌적했다. 자리도 넓고 창문도 깨끗해 기차 밖 풍경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보, 이 기차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네. 마리도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를레앙은 창가에 얼굴을 대고 바깥 풍경을 신나게 구경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떼제베보다 내부가 훨씬 정돈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를레앙이 낯선 환경 때문인지 점점 칭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쉿, 오를레앙. 조금만 참아볼까? 마리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오를레앙의 불편한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앙투안과 마리는 순간 당황했다. 중국에서 전철을 탔을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아이가 울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고 심지어 몇몇 승객들은 직접 불평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다가와 정중하게 아이 좀 달래도록 내려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혹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앙투안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몇몇 승객들이 힐끗힐끗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마리와 눈을 마주쳤고 마리 역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승객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를레앙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가 많이 낯설죠? 여행 중인가 봐요. 앙투아는 순간 당황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프랑스에서 여행 왔어요. 그러자 여성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작은 간식거리를 건넸다.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앙투아는 당혹스러우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마리가 조심스럽게 그 간식을 받아 오를레앙에게 건넸고 신기한 듯 간식을 바라보던 오를레앙은 어느새 울음을 뚝 그쳤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승객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여행 즐겁게 하세요. 앙투아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중국에서 겪었던 차가운 시선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승객들은 불평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다. 그때 KTX 승무원이 다가왔다. 순간 앙투아는 긴장했지만 승무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말 한마디에 앙투안과 마리는 더욱 놀랐다. 한국에서는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듯 승무원과 승객 모두 자연스럽게 배려를 베풀고 있었다. 앙투아는 가슴 깊이 감동을 느끼며 조용히 생각했다.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 이곳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구나. 그는 마리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런 환대를 받다니 정말 놀라워. 그렇게 한국에서의 기차 여행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배려 속에서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해운대에서 경험한 또 다른 감탄. 부산역에 도착한 앙투안 마르텐 가족은 KTX에서 내리자마자 새로운 풍경에 감탄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부산은 크고 역동적인 도시였지만 바다의 기운 때문인지 어딘가 여유로운 느낌도 있었다. 이제 드디어 바다를 보러 가는 거야. 아들 오를레앙이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한국의 바다야. 앙투아는 스마트폰을 열어 예약해둔 해운대 근처의 호텔을 확인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KTX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한국의 도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다. 호텔로 가는 길 택시를 타고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앙투아는 도로 곳곳에 자리한 전광판과 깨끗한 거리에 감탄했다. 프랑스의 도시들도 멋졌지만 한국은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듯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앙투아는 또 한 번 놀랐다. 로비에 들어서자 자동 체크인 기계가 그들을 맞이했다. 여기선 프론트 직원 없이도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앙투아는 흥미로워하며 화면을 터치했다. 예약 정보를 입력하자 몇 초 만에 객실 키가 발급되었다. 와, 진짜 빠르다. 오를레앙이 감탄하며 소리쳤다. 프랑스에서도 일부 호텔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매끄럽고 직관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마저도 키를 태그하면 자동으로 예약된 층을 눌러주었다.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며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마리는 창가로 다가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야. 이렇게 멋진 전망은 처음이야. 앙투안도 동의했다. 한국의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편리함과 기술력이 결합된 공간이었다. 해운대의 밤, 그리고 한국의 편리함. 짐을 풀고 난 후 가족은 곧장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여름밤의 해운대는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다. 야시장, 버스킹, 조명으로 빛나는 해변과 앙투아는 한국인들이 여름을 즐기는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네? 마리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프랑스의 해변과 비교했을 때 해운대는 한층 더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고 상점과 카페들도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오를레앙은 한가게 앞에 놓인 자판기를 발견하고 신기해했다. 아빠, 자판기로 핫도그를 주문할 수 있대. 앙투아는 놀라서 자판기를 살펴보았다.
단순한 음료수 자판기가 아니라 간단한 길거리 음식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었다. 정말 대단하군. 이런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본 적이 없어. 앙투아는 한동안 그 자판기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했다. 주문을 하면 기계 내부에서 바로 조리되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한국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이렇게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생각했다. 우리 프랑스에서 한국에 제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은 게 부끄럽다. 해운대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앙투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듯했다. 프랑스로 돌아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 부산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앙투안 마르텐 가족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향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에게 한국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환대가 공존하는 나라였고 그가 가진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곳이었다. 비행기가 파리를 향해 날아오를 때 앙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프랑스 기술을 한국에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은 그 기술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한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아가 버렸어. 그는 한국에서 탔던 KTX 3000과 HEMU 430X의 혁신적인 기술이 떠올랐다. 한국은 처음에는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을 가져갔지만 결국엔 독자적인 고속철도를 개발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400km/h 이상의 열차를 만든 나라가 되었다. 그들이 이토록 대단한 나라였다니.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그는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력을 경험하며 프랑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8년 후 2020년 예상치 못한 만남. 2020년 어느 날 앙투아는 프랑스의 한 공장에서 신입 엔지니어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여전히 공장 로봇 설계 엔지니어였고 이제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살펴보던 중 그는 낯익은 국기를 발견했다. 한국인 지원자? 프랑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는 드물었기에 그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갔다. 조금 후 한 젊은 공학생이 면접실로 들어왔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의 지원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떼제베와 KTX 기술을 연구하다가 프랑스의 로봇공학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앙투아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한국 기술을 분석했던 내가 이제는 한국의 인재를 면접하게 되다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도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KTX를 연구했다고 했죠? 저도 한국에서 그 열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김도윤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정말요? 한국에 다녀오셨나요? 네, 2012년에 한국을 여행했어요. 그때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갔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한국에 충분한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는데도 한국은 자체적인 발전을 이뤄냈더군요. 김도윤은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앙투아는 과거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렸다. 한국은 단순히 프랑스의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다. 좋아요, 김도윤 씨. 우리 함께 프랑스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봅시다. 마무리. 그렇게 앙투안과 김도윤은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게 되었다. 기술과 혁신은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프랑스가 한국에 기술을 전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프랑스에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앙투아는 더 이상 한국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